동일 퀴즈 첫 번째 문제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관저 앞에서 그다음에 저도 거리에서 이건 궁금해요. 집회에 나온 이스라엘기 왜 등장하는 걸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를 그다음에 태극기까지 이건 진짜 한번 저도 진짜 몰라서 왜 등장하는 걸까? 첫 번째 네. 이념적 동질감이다. 네. 두 번째가 반공의 상징이다. 3번 종교적 연대감이다. 이건 진짜 한번 김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긴 하다. 나도 이건 모르겠어. 맨날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는 왜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가깝긴 하지만 뭐 최근에 보면 뭐 진짜 이스라엘은 미국 말도 잘 안 듣고 왜 등장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념적인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런 가치, 특히나 이제 이거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영김이 하셨습니다. 영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계열로서 공화당 하원 의원을 하신 분이 그분이 얘기를 하고 처음에 기고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요즘에는 또 여러 신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상황 봤을 때 미국 간 결국은 이거죠.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플러스 지금 오늘 트럼프가 요번에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을 했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약간 통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보수 진영에 특히 강성 지지층에 네. 계신 분들이 어떤 트럼프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올 것이다. 이걸 좀 기대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는 아닌 게 실제로 네. 트럼프 쪽에 친한 인사들이 이번에도 보면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그런 분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 쪽 인사는 만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런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 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은 친중 노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도 저번에 그 주중대사 직접 찾아갔잖아요.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측에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에서는 뭔가 중국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판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유대주의의 어떤 그게 조금 강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때 본인 일기 때.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까지 다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가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쪽에서는 마지막 예언자는 마호메시고 예언자 중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의 어떤 근본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뒷배가 미국으로서 특히 트럼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연대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진짜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정말 설명을 좀 다시 들으면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봐볼까요? 저도 한번 공부해 보는데 대략 비슷하긴 한데 이념적 동질감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기가하고 방공하고 뭔 상관이지?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현장에선 중동 약간 종교적인 문제긴 한데 거기는 종교적인 싸움, 그러니까 그 이슬람하고 싸우는 건데 한번 성별로 한번 봐볼까요? 성별.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네. 본인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기하고 네.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동시에 휘두르지만 네. 이렇게 흔들지만 네.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내가 왜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성조기 태극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이스라엘기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입장을 내야겠네요. 저도 그 부분은 네. 성조기까지야 뭐 그렇다. 한미 동맹이라는 네. 가치관이 있으니까 네. 한번 최종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한 보면 한 4대 3대 3 정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방공의 상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놀랍네요, 진짜로. 저는 이념적 동질감이 훨씬 더 많은. 저도 한 50%를 했거든요. 가산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답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인식의 네. 상태이기 때문에 답과 인식의 갭을 좀 줄여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